이거 상상도 못한 전개인데요. 갑자기 누르하치가 죽다니요?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 사망. 이 소식이 조선에도 전해집니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바로 저 홍의포의 파편에 맞아 죽었다더라. 또는 이 영원성 전투의 패배에 의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더라. 아직도 그 사망 원인은 정확히 몰라요. 몰라요? 네.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말은 왠지 이거였을 것 같아요. 홍의포. 그러니까 한이 서렸을 것 같아요. 사루 전투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여진을 다 통일하고 명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이런 정도의 힘을 가졌던 공포의 대상 누르하치가 홍의포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야. 지금 이 현재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원숭안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본 거예요. 이야, 원숭은 대단하네. 그래서 실제로 누르하치가 심영성으로 돌아갈 때 뭐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25살 때부터 싸워서 진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영원성 하나를 얻지 못하는가 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진짜 첫 패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 사료상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 백전노장 누르하치가 영원성 전투, 특히 홍의포로 아주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죠. 진짜 홍익포하면서 화병이 막 쌓여서 죽었다는 게 지금 합리적인 어떤 추론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원숭아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명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네, 누르하치는 홍이 하면서 네. 죽었겠지만 네. 이 원숭아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 요소지방을 관할하는 이제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야지. 뭐 그 정도 충분히 그래. 네. 이렇게 되면 후금은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졌을 맞아. 것 같아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누르하치 또. 없는 후금이라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1626년에 사망하면서 3명의 아들과 1명의 조카한테 이 대권을 넘겨줍니다. 대신에 어떤 한 사람이 독재를 하지 말고 같이 이제 공동 통치를 해라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네. 일단은 나이도 가장 어리고 서열도 가장 낮은 홍타이지를 한으로 추대합니다. 이 홍타이지는 사실 이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데요. 이 홍타이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 약간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네. 누르하치, 홍타이지 이게 만주어예요? 네, 만주어 이름이죠. 홍타이지는 한자로 쓰면 황태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황태자라고 해서 황태극이라고 했나라고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홍타이지라는 이름은 이 만주어, 몽골어로 훌륭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몽골 귀족이나 만주 귀족 중에 홍타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누르하치는 무슨 뜻이에요? 누르하치는 뭐 멧돼지 가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죠. 하는 멧돼지 것이죠. 가족이 훌륭한 아들 낳아서 지금 후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네요. 아니 근데 홍타이지는 사실 굉장히 익숙해요. 네. 왜냐면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그 인물이고 청황제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와가지고 저기 롯데타워죠? 네, 그 밑에 네, 그 삼전도에서 우리 인조를 무릎 꿇리게 했던 그 인물. 300원 고두례를 받았던. 그렇죠. 청태종 순독제가 바로 홍타이지입니다. 8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좀 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네, 홍타이지가 태종이거든요. 묘호가 태종을 쓰는데 태종하면 뭔가 심상치 않지 않나요? 왕조의 난이 우리나라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장태종 네. 인생하고 조선 태종 이방 네. 이게 다 형과 동생을 죽이고 이제 고륙 상징을 일으키죠. 설마. 또 이 창업주인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네. 바로 홍타이지도 똑같았습니다. 총 4명이 공동 섭정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넘버 4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형님들을 누르면서 결국엔 이제 넘버 1에 오르면서 이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후덕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구나. 지금 홍타이지가 형제들을 다 제끼고 한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야 너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원망하는 세력도 있을 텐데 이때 제일 좋은 건 창끝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명분도 있잖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 원수. 무조건 창을 바깥으로 돌려서 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할아버지 복수하러 가야죠. 그렇지. 원숭안 잡으러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반전? 아니 당연히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요? 중국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성 가야지 영원성. 영원성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이 홍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명을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요. 네, 이게 바로 1627년 1월 바로 정묘호란. 네, 홍타이지가 처음 한 일이에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조선을요? 여기 명분도 확실한데 왜 이쪽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명분은 확실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홍위포가 영원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니 여기서 뺨 맞고 왜 여기다 뭐 진짜 붙어요? 화풀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친하잖아. 그러면 우리도 조선도 해구산처럼 홍익포 우산을 받았어야지. 해궁산처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결국 그 명나라의 홍익포가 결국 후금을 조선으로 향하게 한 거네요. 그렇네요. 우리도 이게 다 받아왔어야지. 홍익포 때문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이 홍위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홍타이지가 정묘호란을 일으킨 이유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당시 이 17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 그러니까 리틀 아이스 에이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기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적어지니까 기근도 많아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역이 끊긴 상태죠. 그러니까 식량난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물자 확보가 굉장히 절실했고 그 물자 확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돌파구가 됐던 것이 네. 바로 조선이 됐던 근데 것이죠. 조선은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다 수탈 당했는데 뭐 가져갈 게 있다고. 가져갈 게 있다고. 모르게 뭐. 간을 빼먹을 그러니까. 심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홍타이지가 명분에만 휩싸였다면 다시 한번 이 원숭아를 공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눈이 뒤집혀서 갈 법도 한데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먼저 조선을 침략한 거잖아요. 이거 MBTI 하면 분명히 제이 나옵니다.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네. 전 극단의 피거든요. 전 여기서 눈 돌아서 바로 피로 간 거야. 가죠. 원숭아한테 간 거야. 가죠. 아, 홍타이지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당시 후금의 상황이 그냥 배고프다, 물자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너무 식량이 부족하니까 살인을 해서 인육을 먹을 정도로 정말 극단적인 식량 부족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뭐 명나라를 치고 들어갈 생산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나마 약한 만만한 조선을 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을 열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펜, 중국산, 일본산 물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을 통한 중개 무역이 당시 이 후금의 숨통을 틔워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물품도 이때 많이 이 후금 사회에 전파가 되는데요.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예. 홍타이지가 조선의 과일을 맛보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감을 이제 홍시나 이제 곶감으로 만들어서 바치라고 이렇게 수차례 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치, 곶감 혹시 맛이 나라. 잘 이렇게 말려놓은 거요. 안에로 씹을 때 씨 없는 부분 딱 씹으면 오독오독한 거. 그거 딱 먹으면 절대 못 잊지. 아유, 저눈 반짝이다. 네, 갑자기 거기가 지는데요. 네, 이 곶감 말고도 일본을 통해서 이 조선으로 전파된 신대륙 작물이죠, 담배. 네, 담배도 요때 이제 후금으로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금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나중에 홍타이지가 나라 전체에 금연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곶감 담배 하면 이제 호랑이만 수입하면 되네요. 곶감 담배. 그러니까 K푸드가 이제 유행해서 거네요. 그래서 조선을 네. 통해서 물자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이 계획적인 남자 홍타이지가 이제 명을 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타이지는 이제 조선을 치고서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을 받은 상황에서 영원성을 공격하게 되죠. 네. 근데 이 원숭아는 워낙 수성의 대가였던 거죠. 결국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와. 조선 아버지의 대단하네요. 아들마저. 네, 이 한 사람의 힘이 정말 대박이다. 대단히 어떤 네. 그런 북방을 다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께서 바닷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원숭아니 지금 이 대륙에 북경을 할 수 있는 길을 딱 막고 그러네. 있는 거네 지금.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 기록에는 원숭아니 약간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이죠. 그런 영웅으로 좀 등재돼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서 물리친 이제 최고의 한족 장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그 아들 둘 다 원숭아니 진짜 너무 뛰어나서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영원성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원숭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 성벽이 아니라 사람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홍타이지였다면. 원숭아를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미인계 스파이로 보내고.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한테 일본이 그렇게 했다고 이순신 장군이 넘어갔겠어? 백의종군을 2번씩이나 하고도 그렇게 충절을 지키신 분인데 네. 안 돼. 절대 안 바뀌지 원숭아는. 그래서 홍타이지는 고민 끝에 이 원숭아니 지키는 영원성 네. 요 산해관 루트를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으로 향합니다.